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나는 미국 갈 준비가 되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림이죠. 네, 다들 저렇게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싶죠. 미국에서 유학 혹은 이민, 취업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 채널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을 서양이라고 하죠. 한국을 동양이라고 하죠. 지구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잘 살면서 미국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자기가 건너왔는데 엄청난 성공을 했고 인생 잘 나가고 있으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패해가지고 모든 직장에서 실패하고 혹은 모든 유학생활에서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미국을 온통 비난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한국인들이 혹은 미국에서 실패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썰이 뭐냐면 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종차별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종차별이란 게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미국 사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생각이라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10위권에 나름 명문대 박사과정을 잘 마쳤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랩에 백인들밖에 없는 그런 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장학금 잘 받았습니다. 그 장학금이라면 이제 박사과정 장학금이라 하면 이제 펀드를 말하는 거죠. 펀드 받아가지고 학비 다 면제받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아주 잘 박사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대기업에도 직급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으로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미국의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훨씬 우월한 사회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종차별을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더 잘 나갈 일만 남았고요. 그래요. 하지만 어딘가에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나는 죽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놈의 인종차별 때문에 내가 미국 사회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렇습니다. 핑계예요. 인종차별은 핑계예요. 실제로 미국 생활할 때 정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인종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유학 가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고, 특히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 직장 동료나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한국인 상사나 동료들한테 늘 들었던 개념은 뭐냐면 죽도록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죠. 중고등학교 때도 죽도록 공부해서 1등 해야 명문대를 가고 명문대 간판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건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세뇌당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도 여전히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학부를 나왔는데 다들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 학점이 좋아야 성공한다. 그래야 좋은 대학원도 가고 좋은 데 취업한다. 또 영어 점수는 이제 또 옵션으로 영어 점수가 또 훌륭해야 된다. 즉 스펙 사회. 한국은 학벌과 스펙 사회예요. 자기 이력서에 뭔가 찍히는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평생 죽도록 노력하는 게 한국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대기업들은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냐면 야근 시간, 하루 일한 시간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대기업은 어떻게 승진하냐면 지난 뭐 한 3년간 혹은 지난 5년간 회사에 출근한 시간과 퇴근한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스프레드시트로 쫙 뽑아요.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야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이제 승진시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살아남으려면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안 먹혀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학벌이 안 먹히고 스펙이 안 먹히고 죽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밤 12시까지 일해봤자 그게 먹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미국에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판단을 되게 잘 내려야 돼. 판단. 그래서 축구로 좀 얘기할게요. 축구로 좀 얘기해 보자면 제가 그 축구를 할 때 축구를 잘 못해요. 일단 제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축구를 할 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죽도록 뛰어다니면서 공을 차기 위해서 죽도록 뛰어다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축구 경기를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축구 경기를 해야 되냐면 골이 올 것 같은, 그리고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 그냥 딱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골이 오면은 톡 발로 차면 돼요. 가볍게 톡 차면 돼요. 뛰어다닐 필요 없고. 이게 사실 미국이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학벌을 세우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야근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미국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을 제 직속 상사가 보면 안 되는데 저는 미국 회사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이 오전 11시고 미국 시간 오전 11시고 지금 저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쯤에 제가 밥을 먹고 지금 한 오전 11시인데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집에서 일해도 되는데 집에서 일하면 제 성격이 되게 게으르거든요. 되게 게으릅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으면 아마도 점심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띵글띵글 하다가 뭐 개인 방송 좀 보든지 아니면 뭐 TV 좀 보든지 그러다가 오후에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게 사람이 너무 나태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저녁 되면 하루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을까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출근할 겁니다. 이제 12시 지나서 출근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 그래도 책상에 앉아 있고 컴퓨터 켜고 이메일 좀 체크하고 그렇게 좀 일을 하고 한 오후 한 5시쯤에 집에 올까 고민 중이에요. 굉장히 일을 안 하죠. 일 안 하는데 한국 대기업에 다니시는 제 또래의 성인 남자에 비해서 글쎄요, 제 연봉이 4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뭐 심하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한국 대기업에서 글쎄요, 한 박사 정도 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제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남성 직장인과 비교하자면 제가 한 5-6배 연봉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미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가 있냐면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거는 뭐 설계도가 나오면 그거를 만드는 거는 미국은 다 그냥 외국에 하청을 줘버려요. 그리고 인건비 싼 나라에다 그냥 하청 주고 돈 몇 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 컨셉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상품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막 나태하게 맨날 띵까띵까 노는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반짝 차리고 이 창조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이제 뭐를 되돌아보냐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가예요.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설계한 컴퓨터 칩이 있는데 원래 계획한 것보다 한 달이나 딜레이 돼 버렸어. 한 달. 근데 대기업에서 신제품 출시가 한 달이 미뤄졌다는 거는 돈으로 치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수백억의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을 미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미스했던 게 뭐냐면 판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제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칩을 다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동남아시아에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대만에서도 만들기로 했어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대만에다도 생산을 의뢰를 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생산을 의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에 의뢰를 했는데 대만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뭐 지진이 나든지 태풍이 오든지 하면은 공장이 셧다운 되겠죠. 그래서 백업으로 동남아시아에도 또 다른 국가에 있는 공장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럼 동남아시아도 뭐 쓰나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태풍 뭐 지진 언제나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다가 똑같이 오더를 넣었어요. 자, 근데 오더를 넣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를 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그 물건이, 그러니까 소재가 가다가 소재를 이제 제가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동남아시아로 배송을 했어요. 일본 회사한테 배송하라고 했는데 가다가 배송 사고가 난 거야. 뭐 트럭이 사고가 나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주문한 물량의 소재의 80%만 도착을 했어요. 20%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잔꾀를 낸 거죠. 이거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일본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만 물량 100% 중에 거기서 10%만 동남아시아로 보내자, 이런 잔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대만에 도착한 물건의 10%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대만은 90%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만들고 있는 동안 또 주문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때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는 대만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딱 10%만 떼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한 15%를 뗐어요. 그럼 이번엔 대만 생산 물량이 부족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 이런 미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대만도 다시 이제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일본에서 소재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한 달이 걸리는 거. 제가 굉장히 판단 미스테이크를 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주문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조금 많이 주문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 근데 한국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이제 고객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그걸 공장 앞에 앉아가지고 그 납기일까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회사에 있을 때는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가정도 파괴되고 나의 몸도 파괴되고 그렇게 피곤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삶이 굉장히 이렇게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역경을 이겨내고 야근을 많이 하고 결국 납기일까지 생산을 다 해낸 사람을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하고 막 상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몸이 바쁘고 밤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그거를 어느 나라에 맡기는 게 가장 빨리 싸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판단을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선호하는 인재상이 뭐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똑똑한데 판단을 되게 명확하게 잘 내리는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냐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뭔가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잔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잔꾀를 되게 많이 생각해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침대에 눕잖아요. 그러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 끄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냥 일어나서 또박또박 걸어가서 방 앞에 있는 스위치로 가서 스위치 딸깍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요. 그게 귀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개발하냐면 그래서 와이파이에다가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불 좀 꺼줘 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불 좀 꺼줘 하면 꺼주는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은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거를 와이파이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에 연결하고 그거를 음성으로 이렇게 뭐랄까 알아볼 수 있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누구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전문가한테 가서 와이파이 모듈 만들어라 시킨 다음에 그걸 사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공부하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음성인식 AI 집어넣어가지고 스위치랑 연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회사에 가가지고 이 와이파이 모듈이랑 인공지능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전기 스위치랑 연결해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컨셉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목소리로 불 좀 꺼줘 하면은 불 꺼지는 거 요거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나머지 그거를 공장에서 막 뭐 PCB에다가 실리콘 칩 붙이고 막 250도 가열해가지고 납땜해서 붙이고 이런 거는 인건비 싼 나라에다 그냥 하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게으른 똑똑한 사람. 근데 제가 한국 대기업에 왜 다니기가 싫냐면은 한국 대기업은 승진할 때 야근 시간을 봐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승진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개념으로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멍청한 사람한테 가장 지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십을 올리는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가장 멍청한 사람을 가장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야근을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몸으로 제일 많이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몸으로 제일 많이 카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주어졌는데 그걸 오랜 시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위로 승진시키는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이에요. 한국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똑똑한데 게으른 이런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가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내려요. 무슨 상품을 만들까 판단을 잘 내리고 그거를 구현할 때
게으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구현하는 걸 늘 궁리하는 이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을 건너올 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버려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그런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한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와서도 박사과정에 새벽 막 2시, 3시까지 논문 쓴다고. 남들 박사과정 때 뭐 예를 들면 유명 저널에 논문 한 5편 쓸 때 자기는 10편, 15편 써가지고 더 유명한 학교 교수 돼야지, 혹은 뭐 실리콘밸리 유명 대기업의 연구팀에 들어가야지, 막 이런 욕심으로 새벽 2시까지 죽도록 연구하시던 한 유학생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제가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 한인 유학생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보니까 그 과로사 하신 거예요. 과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그런 공식이 미국에서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 보면은,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왔는데 이 백인 동료들이 일하다 말고 점심 먹고 한 오후 2시쯤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저 운동장 가가지고 트랙에서 막 뛰어요. 혹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 수영장 같은 데 다니는 백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영하고 널널하게 샤워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실리콘밸리 처음 왔을 때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업무 성과를 뛰어나게 보여줘야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배워온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몸만 축나고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고3 학생들 사이에서, 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3당 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수능 공부 하잖아요, 고3들이. 그러면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을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정말로 3당 사락이란 말 다 알아요, 제 또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미국 대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 명문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재밌으니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험 보면은 미국 학생들이 더 못 봐요. 뭐 공식, 뭐 삼각함수 공식 외워봐라 하면 미국 학생들은 잘 못 외워요. 그런데 결국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기술이 나오는 게, 어떤 공부를 할 때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논문을 꼭 몇 편을 써야 되고 학점이 꼭 몇 점 나야 된다, 그 타겟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그 개념은 뭔가 굉장히 매여 있어요. 뭔가 속박이 있어요. 뭔가 노예처럼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노예처럼 사는 방식을 누가 심어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온 개념이에요. 이 노예 근성이에요. 이 노예 근성을 누가 한국인에게 심어줬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고대로부터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일본의 침략,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배자가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는 방식을 많이 심어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벗으셔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배를 당했다기보다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리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야말로 정말 대영 제국을 만들어 놓고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리드를 해본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탁월한 리더가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이 굉장히 있어요. 죽도록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노예의 주인 된 사람이 심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이 되려면은 잘 쉬어주고 머리를 명석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워라밸이 중요하고 널널하게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명쾌한 생각들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화는 이 탁월한 리더가 되는 법이 뭔지 아닌 아주 오랫동안 탁월한 리더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 특히 한국의 선생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되게 많이 집어넣어 주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문제 진짜 많았어요. 쪽지 시험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100점 맞으면 잘했다 하고 하나 틀리면 한 대씩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노예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이죠. 그 노예를 양성하는 방식의 최고봉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특목고 시스템이에요. 한국. 그래서 제가 항상 특목고를 비판하는 거예요. 특목고는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목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이 이제 자식 특목고 보내면 이제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금태 명함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되게 뿌듯해 하는데 사실 미국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노예 사관학교입니다. 노예가 되는 급행 열차에 자식을 태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탁월하게 리더가 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인들이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이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 사실 조선시대부터 있었거든요. 뭐 고려시대에 그런 뭐 삼국시대에 그런 컬처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미국인들이 그리고 영국인들이 이 여유롭게 살면서 탁월하게 판단을 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사상이 나온 뿌리는 뭐냐면 이제 성경이에요. 기독교.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막 걱정 근심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삶을 성경은 권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살 때 탁월해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물론 성경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읽어보면 전반적인 인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 그리고 뭐 여호수아 그리고 뭐 사사기 열왕기 이런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이런 성경의 스토리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축복을 받고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고 얘기하고 인생이 쉬워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고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크게 열심히 막 하지 않아도 축복을 받아서 쉽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라는 건 이제 인간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면 가난해지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컬처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명문대학교 그리고 학점 그리고 스펙 그리고 열심히 밤 늦게까지 뭘 꼭 해야 성공한다는 뭐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미국,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갈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